그래서 이게 잘 되고 나면 통증 및 부종 관리 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테이프 갖고 오셨나요? 테이프 들어보세요. 갖고 온 테이프를 들어보세요. 오케이. 2롤 정도 사용할 겁니다. 다 쓰고 가십시오. 네, 내리시면 됩니다. 테이프 얼마 주고 사셨나요? 좋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오늘은 테이핑을 가지고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잘 되고 나면 통증 관리까지 잘 되고 나면 관절 가동범위 회복합니다. 요가를 하면 관절 가동범위 회복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요가를 하면 너무 과도한 가동 범위를 일으켜서 인대가 손상되죠. 힘줄도 손상되고 간혹 가다가 관절까지 손상됩니다. 그래서 문제긴 해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관절 가동 범위 회복시키고 나면 네 번째로 코어 앤 밸런스 트레이닝 하고요. 요가원에서 이거 해야 돼요. 요가 하는 곳에서 이거 안 가르쳐 주면 코어 운동 안 합니다. 그냥 요가만 주구장창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요가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요가는 좋은 운동이야. 그런데 그건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이걸로만 가요. 그래서 요가원에서 다른 운동을 얘기하면 나오지 마라 그래.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요가의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는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코어 트레이닝이죠. 그래서 요가를 하시는 요기니들이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해요. 코어 운동은 별도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어 앤 밸런스 트레이닝도 같이 병행해 주시고요. 이게 잘 되고 나면 기능성 운동. 기능성 운동이라 하면 요가를 잘하기 위한 운동 트레이닝 하세요, 여러분. 요가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골프 치시는 분, 골프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달리기나 이런 요가 이외의 스포츠를 하시는 분 계실까요? 어떤 거 하세요? 맞습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특별한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죠. 그런 운동을 하는 게 기능성 동작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저항 운동, 근력 운동, 심폐지구력 훈련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김밥이 완성됩니다. 똑같잖아요, 김밥 만들기랑.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요가를 수행하시는 분은 요가 수행할 건데 요가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문진도 해주고 요가를 잘하려면 통증도 좀 잡아주고 그다음 관절 가동 범위도 훈련시켜주고 요가를 하면서 코어 운동도 시켜주고 아주 좋죠. 자, 이 표는 뭔가요? 이 표를 보신 분. 주관적 통증 지표. 10은 언제 느끼나요? 출산할 때 10인가요? 저는 출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출산할 때 옆에 있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자꾸 기절하려고 그래서 깨웠습니다. 깨워서 숫자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1시간 40분 만에 출산했는데 1시간 동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보다 못해 알려줍니다. 아저씨, 출산할 때 통증은 팔입니다. 네.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책에서 읽었는데 VAS 8 정도가 출산할 때라 그랬다. 10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출산할 때 통증이 9, 1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8 언저리, 8 저기 와 있고요. 10은 언제 느낄까요? 10. 암, 또 화상 맞습니다. 불에 탈 때가 통증이 10입니다. 불에 타 죽는 게 정말 엄청난 통증 속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유럽 이렇게 프랑스 이런 데는 인권을 논할 국가는 아닙니다. 마녀를 잡아서 어떻게 하던가요? 화형에 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상 입을 때가 10이고 출산할 때가 8 정도고 5는 언제 느낄까요? 5. 나의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5를 느끼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을 가야 되겠다. 아프긴 아프다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할 때. 그때가 5 정도입니다. 5 정도를 느끼더라도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병원? 진료 과목 빼고 가십시오. 그래서 가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오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 요가를 더 이상 진행을 할지 말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요가원에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갑자기 이분들이 어디 갔나 싶어서 길 가다가 만나면 발에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로 물어보니까 발에 인대가 끊어졌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 수는 없죠. 요가 때문에 끊어진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원래 인대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가를 했는데 좀 더 안 좋아졌고 그러다가 길 가다가 발을 심하게 젖히는 바람에 인대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가를 진행하기 전에 이거 항상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인쇄를 해.
그래서 이 띄워 항상 PPT도 어디든. 그래서 지금 통증이 5를 넘어간다. 그러면 요가는 잠시 쉬시고 진료 과목을 제외한 병원에 가셔서 그 원장님들이 어디 병원에 가면 좋은지를 좀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갔다 오면 진단서 좀 보고 운동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증 5 정도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할 때예요. 테이핑은 언제 붙이면 좋을까요? 5 이상일 때 붙이면 효과가 없다. 5 아래에서 붙여야 된다. 테이핑 경험 있으신 분? 네, 좋습니다. 언제 붙이셨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원래는 엄청 위험해요. 임산부에게 테이프를 붙여주는 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왜냐? 내가 만약에 임산부에게 테이프를 붙여줬는데 유산했다. 책임은 누가 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 빼고는 임산부에게 테이프를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어디다 하셨나요? 네네. 허리 쪽에. 네, 좋습니다. 배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통증이 5를 넘어갈 때는 조심합시다. 아시겠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5 이하일 때. 자, 지금 통증 여러분이 아픈 곳을 한번 느껴보세요. 통증 수치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8 되시는 분. 8 되시는 분은 지금 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출산 시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뭔 강의입니까? 지금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요. 죄송해요. 8. 그렇죠? 그러면 8, 9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통증 7, 8, 9 없으세요?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오늘 7 정도 아프다 그러면 꼭 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이프는 어느 숫자 아래로 한다고요? 좋습니다. 자, move well first.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요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던 말입니다. move well first. 움직임이 먼저다. Then move often. 자주 움직이고. Then load regularly. 처음부터 아시탄가가 가능한가요? 근데 처음부터 아시탄가 하고 싶으면 어떡할 건가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보면 화려해. 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어떻게 여러분 설득하시겠습니까? 너 오늘 요가 처음 배우러 왔다며. 왜 이거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처음엔 뭘 해야 되나요? 어떤 요가를 해야 되나요? 힐링? 또? 빈야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셉니까? 하타 요가는요? 하타 정도는 오케이? 좋습니다. 아닌가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본다? 움직임이 잘 나오느냐. move well first. 잘 움직이는지를 먼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요가 할 거면 때려쳐라. 어떻게? move well, move often. 자주 나와라. 그 다음에 우리 단계를 받아서 아시탄가에 도전해보자. 90분짜리 그거. 하시는 분 계시죠 여기에? 테이핑 하고 하십시오. 그거 하다가 부상 당하시는 분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Movement as medicine. 움직임은 뭐가 된다? 약이 됩니다. 이 순서를 밟아 나가게 된다. 요가는 약이 될 것입니다. 자, 테이프. 이 테이프의 기술은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이거 어디 기술입니까? 어느 나라 기술이에요? 일본. 그래서 베네팩트라는 이 테이프가 키네시오 테이프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를 꼭 한번 써보시고요. 그다음 니토 테이프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상장되어 있어요. 일본에 상장되어 있죠.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큰 회사입니다. 이 제품도 써보시고 비비 테이프 괜찮아요. 고급 테이프고. 그다음에 테이핑계 에르메스, 그죠? 테이핑계 포르쉐, 락 테이프입니다. 가격이 한 2만 원 선 하죠. 장점은 이뻐, 확실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선수들이 많이 쓰고 있는 KT 테이프. 요건 이제 분홍색이 굉장히 인기 있어요. 핑크가. 그래서 KT 테이프나 락 테이프는 좀 비쌉니다.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요가 하실 분이라면 내가 유튜브 하는 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꼭 하세요. 이거 하고 하세요. 확실히 구독자가 늘어나더라고요. 저도 그 유튜브 보면서 요가 쌤들을 이렇게 구독해 두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저렇게 테이핑을 하고 나오면 신선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요가 쌤들이 운동 제어를 알려주면 상당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산 테이프죠. 나사라 테이프, 3NS 테이프, 아텍스 테이프. 국산 테이프 중에 요걸 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아요. 한 4, 5천 원 정도.
그다음에 3NS는 더 저가죠. 2-3천 원 정도. 얘는 한 6천 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쟤를 8천 원에 샀으면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동국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비싼 거고요. 가위는 프린텍 블랙 가위를 사십시오. 한 4-5천 원 합니다. 네바논 가위가 진짜 좋긴 해요. 12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하얀색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하얀색 테이프 보셨죠? 요거 쓰고 싶으시죠? 얘는 발목을 고정할 때 쓸 겁니다. 관절을 고정할 때 쓰는 건데 요건 기술이 좀 필요해요. 요걸 중점적으로 배운다 그러면 요거만 한 3시간 걸릴 거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발목을 딱 그냥 기부스한 것처럼 딱 고정하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 티어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티어 라이트는 요 하얀색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쪼글쪼글해요. 쪼글쪼글하고 접착력도 좋고 탄성도 있고 얘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러면 얘는 요 두 개, C테이프는 탄성이 없어요. 이 두 개의 장점을 모아놓은 거, 요 두 개의 장점을 모아놓은 게 뭐다? 요겁니다. 티어 라이트입니다. 티어 라이트는 주로 손가락에 쓰는 게 좋습니다.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이렇게 손가락이 아파요 할 때는 티어 라이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실습은 키네시오로 하겠습니다. 자, 테이핑 왜 할까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 부상 방지 뭐 하는데 제가 2004년도도 테이핑을 했거든요. 2004년도 20년 좀 넘게 했습니다. 테이프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뻐야 돼. 테이프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아야 돼. 자, 테이프의 두 가지 원리는 감압을 통해 압력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신경 감각 입력입니다. 특히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자세로 몸을 꺾고 늘리고 할 건데 잘 안 된다. 테이프를 붙이면 동작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동작을 누군가에 보여줘야 돼 지금. 우리 요가원의 매출을 위해서. 그러면 인대 걸고 하지 마시고 테이프를 감아 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프를 붙여주면 테이프가 피부 표면을 들어 올려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압박도 덜 받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빨라져서 부종도 줄어들 수 있죠. 통증과 부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실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압박받고 있던 구조물들이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은 어딜까요? 심장도 기관이에요. 심장 위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기관은 어디다? 피부. 피부가 가장 큽니다. 테이프 어디에다 붙일까요? 피부에다 붙여야 됩니다. 피부 관리 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근데 피부 관리를 요즘 너무 안 합니다. 자외선의 내리쬐입니다. 어떡합니까? 온몸에다가 선크림을 발라야죠. 얼굴만 바를 게 아니라. 여기 있는데 다 손상 입어요. 그죠?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바르셔야 됩니다. 테이프는 어디다 바를까요? 피부에다 바르겠죠. 그죠? 피부에 발라서 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가 필수라는 얘기죠. 자, 지금 신경감각 입력은 고양이한테 테이프를 붙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고양이 키우시면 꼭 붙여보세요. 네, 가만히 있는 친구도 있고, 네, 저렇게 움직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실제 보셔야 돼요. 실제 보셔야 돼요. 자, 이런데 테이프에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러죠. 이 포메라니안에게 붙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걷죠? 옆으로 걸어요. 집에 비숑 키우시면 비숑에 붙인 다음에 영상을 좀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저 얘기하잖아요. 옆에 붙었다고. 옆으로 걸어가죠. 옆으로. 저 보세요. 옆으로 걸어요. 저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극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러고 걸어 다닙니다. 신기하죠. 그 테이프를 붙였는데 효과를 못 볼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뭔가 느낌이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하는 거죠. 자, 테이프는 반드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뇌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뭘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그래서 피부에 잘 부착해 줘야 됩니다. 피부를 상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피부는 곧 뭐다? 자, 피부는 뭐다? 뇌다.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한다. 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때리면 피부에 때리는데 뇌가 손상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지능은 유전이야. 이 진짜 엄정한 팩트를 받아들이는 순간 애를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애를 때린다는 건 곧 누굴 때리는 거다? 나를 때리는 거다. 아시겠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 공부를 잘해야 잘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완전 바뀐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피부 관리 꼭 잘 해주시고요. 자, 치매가 걱정이신 분, 난 치매가 너무 걱정된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오케이. 치매가 걱정되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뇌를 잘 운동시켜주면 되겠죠. 뇌를 운동시키려면 뭘 해주면 됩니까? 피부를 운동시키면 되겠죠. 피부를 때리지 말고, 피부를 때리면 뇌가 손상당하죠. 자, 피부를 운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뭐 있을까요? 요가. 오케이, 인정합니다. 손가락 운동. 손가락을 사용한 요가들이 있죠. 그렇죠. 그걸 사용해 주시면 진짜 뇌 건강에 좋아요. 저는 지금까지 요가가 완벽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몇 가지만 빼고. 왜냐?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치마에는 너무 좋고, 시니어 요가들 이제 개발하고 계시죠? 이미 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피부를 잘 움직여줄 수 있는 요가들을 하면 아주 좋겠네요. 자, 테이핑 할 겁니다. 털 밀고 오셨나요? 털 싹 밀고 오라 그랬는데. 전달 못 받으셨나요? 그러면 털 위에 한번 붙여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자, 테이프는 네, 걔도 했습니다. 그런데 걔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털 있는 우리에게 붙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털 위에 붙여주면요, 피부가 아파요. 일단 테이프가 피부 표면에 밀착을 해야 효과를 보이거든요. 근데 털이 중간에 껴 있으면 밀착을 못 합니다. 그죠? 피부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피부를 못 들어 올리고 털을 들어 올려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반드시 면도하고요. 자, 테이프를 언제 붙일까요? 우리가 요가 클래스 몇 시부터 합니까? 제일 아침. 우리 동네가 이상하구나. 그 6시 하는 거 없애야 되겠구나. 네. 새벽에 하더라고요. 네, 6시 클래스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거. 그럼 7시 클래스도 있고요. 그럼 테이프 언제 붙여야 되죠? 만약에 6시에 요가 클래스에 들어온다면 운동하기 1시간 전. 5시 일어나야지. 그래야 효과를 보입니다. 테이프를 붙였는데 잘 떨어진다 하시는 분이 있죠. 그건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1시간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땀 나기 전에 붙여야 됩니다. 요가 클래스 시작했어. 땀 나. 이번 클래스에서는 테이프를 붙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땀 나기 전에 꼭 붙이시고요. 테이프를 늘려서 붙이지 않을 겁니다. 통증 관리 테이프는 절대 늘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 테이프 엄청 늘려서 붙이죠. 걔는 왜 그렇게 할까요? 걔는 관절을 고정할 때 쓰는 겁니다. 관절을 고정할 때는 테이프를 늘려도 돼요. 그런데 통증 관리 테이프는 어떻게 하라고요? 테이프를 절대 늘리지 않을 거다. 테크닉 결정, 늘릴 건지 늘리지 않을 건지를 우리는 배워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핑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밸런스 한 발로 서는 거 있죠. 우티다, 하스타, 파당규시, 아사나. 절대 못하는 거. 난 절대 안 하는 거. 그런데 밸런스감이 없을 때 무릎에 테이핑 해주면 퍼포먼스가 좋아질 겁니다. 오늘은 테이핑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요가 자세들을 해보세요. 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이 테이핑을 하고 나니까 좋아졌다.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어디다 테이프를 붙이면 좋겠습니까? 우리 함께 요가를 위한 테이핑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핑 하면 안 되는 사람, 찢어졌어.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접촉성 알러지가 있는 사람, 난 아토피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토피가 있어, 파스 알러지가 있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테이프마다 각 회사마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아까 보셨죠? 베네팩트라든지 이렇게 회사들마다 나랑 잘 맞는 애가 있고 잘 맞지 않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이름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테이프가 내 몸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나랑 잘 맞는 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성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고민해봐야 되고요.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뭐 여드름이 났어, 할 수 없죠. 그다음 아이는 몇 살부터 할 수 있을까요? 테이핑. 제가 실제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 유치원 원장님께서 저보고 테이핑을 해달랍니다. 유치원에 유소년 축구 클럽이 오픈했다고. 엄마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테이핑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해줬습니다. 전 안 된다고 했어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2배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발에다 테이핑 해도 애들이 다리를 절고 다닙니다. 엄마들 난리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능이 강아지 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IQ가 세 자리가 안 나오면 테이핑이 어렵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는 3학년 이하로는 하지 마세요. 4학년부터 하세요. 만 10살, 만 10세 이상 하십시오. 자, 노인. 굉장히 민감하죠. 인지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겐 테이핑을 하면 테이핑 안 뗍니다. 테이핑 떼고 일주일씩 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손상당하죠. 자, 붙이고 나서 발진, 가려움, 습진, 붓기가 생기면 다 제거하세요. 나랑 안 맞는 테이프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요렇게 자 앵커라고 해서 요거 알려드릴 건데 실습할 때 알려드릴게요. 테이프를 요렇게 뜯을 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붙일 거거든요. 이렇게 뜯으면 요 뜯은 5cm를 우린 앵커라고 합니다. 앵커는 절대 늘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테이프를 붙이고 난 다음에 끝에 5cm도 앵커가 됩니다. 이거는 앞에 앵커, 여기 뒤 앵커입니다. 이 두 5cm, 앞에 5cm, 뒤에 5cm는 절대 늘리지 않습니다. 여기를 늘려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테이프가 잘 떨어지고 불편합니다. 자, 민감한 지역은 붙이지 않습니다. 살이 접히는 곳에는 테이핑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나요? 팔 앞쪽, 사타구니, 겨드랑이 이런 데는 테이핑하지 않습니다. 무릎 뒤쪽도 하면 불편합니다. 자, 테이핑 시 절대적 지침입니다. 이거 다 보시고요. 제모해야 되고 모서리는 둥글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통증관리 테이프는 이렇게 십자 형태로 할 겁니다. 십자가 형태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가로 테이프가 세로 테이프 위를 이렇게 딱 지나서 여기서 멈췄어요. 저 그림처럼. 저럼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로 테이프는 세로를 충분히 지나쳐야 됩니다. 자, 이제 간혹가다가 우리가 요가를 가르치는데 혹시 프로 선수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선수들. 운동선수들이 와서 우리 요가원에서 요가를 해. 그런데 이 친구가 테이프를 붙여야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테이프를 붙이면 안 되는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요가. 사격. 안 됩니다. 왜냐? 사격 선수에게 테이프를 붙이고 쏘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수영 선수는요, 기가 막힙니다. 실력이 좋아져요. 힘이 좋아져서 물의 저항도 줄고. 그래서 수영할 수 없고 사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회 안 나갈 거잖아요. 대회 나가는 선수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마추어잖아요. 나는 붙이고 해도 돼요. 그냥 나는 붙이고 하는데 제가 그 테이프를 붙이고 수영장 가봤거든요. 누가 제지할까요? 코치님이 제지합니다. 그 붙이고 오시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럼 제가 얘기하죠. 이거 하면 되게 좋아요. 안 된다고. 반창고 다 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못 하는 거지. 대회는 테이프를 붙이고 나가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알려드릴게요. 운동 1시간 전에 어떻게 하라? 테이프를 붙여라. 자, 요건 상대적인 지침을 그냥 보시고요. 요것도 그냥 보시고요. 자, 테이프를 너무 늘려서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화상, 물집 생깁니다. 너무 늘려서 붙여요. 그럼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중국산을 쓰면 좀 불편합니다. 희한하게 일본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싫지 않나요? 그 나라는 싫은데 제품은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일본 제품은 욕할 게 없습니다. 근데 중국 제품은 좋은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알리가 성공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죠? 가격 싼 건 알겠어. 근데 질이 너무 떨어져. 다이소 좋아. 근데 질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그건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알러지 반응.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오늘 산 이 테이프를 붙였는데 알레르기 날지 아니 뭐 괜찮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계시냐면 등에 테이프를 붙이면 괜찮은데 무릎에만 붙이면 가려움 오신 분도 있습니다. 부위에 따라서 알러지가 발현되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테이프 한번 뜯어 보시죠. 자, 비닐이 쌓여 있습니다. 맞나요? 비닐에 쌓여 있으면 3년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비닐을 벗기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안에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비닐을 벗겼는데 언제 뜯었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 강아지에게 붙여주면 됩니다. 내가 붙일 건 아니야. 왜 그럴까요?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테이프 표면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나사라 테이프 보여주세요. 나사라 테이프 우리 선생님 그 녹색 옷 아니 선생님 옆에 나사라 테이프라고 있어요. 그 테이프를 보여주세요. 나사라 테이프가 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꾸로 테이핑입니다. 지금 보시면 면이 거꾸로 만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거꾸로 만들어도 안 돼. 비닐 벗기면 그냥이야. 그래서 나사라 거는 좀 낫긴 한데 그래서 나사라가 저 특허를 갖고 있어요. 테이프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종이가 밖으로 나오게.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비닐 벗기면 한 달 안에 다 쓸 수 있도록. 저거 5m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한 달 안에 다 써요? 금방 씁니다. 테이프를 배우시면 발목 할 때 20칸 들어가거든요. 20칸이면 80cm예요. 금방 씁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쓰시고 저처럼 이렇게 잘라다니시면 이건 2주 안에 써야 됩니다. 잘라다니면 편하죠. 그래서 잘라다니는 겁니다. 자, 테이프 잘라볼게요. 3칸만 잘라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죠, 이 테이프를. 그러면 나랑 궁합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3칸 자르세요. 3칸.